다음은 이제 환어음의 당사자에 대해서 한번 보실 텐데, 제가 아까 기존에도 언급을 많이 해드렸죠.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발행인입니다. 환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는 자로서 채권자의 수출자를 말한다라고 했죠. 약속 어음과 다르게 환어음은 누가 발행한다? 채권자. 즉 채권을 어떤 채권이냐라고 한다면은 물품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죠. 그래서 채권자의 수출자가 발행인이 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신용장 거래와 추심 거래는 사실 후에 배울 결제 방식 종류 중에 이제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구태여 좀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다시 와서 건드리면 돼요. 다만 이 수익자라는 단어가 뭐다? 수출자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까요? 신용장 거래와 추심 거래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이 결제 방식에 있어서 은행이 개입하는 겁니다. 자, 은행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결제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신용장이라고 하는 방식은 은행이 지급 보증까지 하는, 이제 물품에 대한 지급 보증까지 하는 결제 방식이고, 추심거래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단지 서류만 그냥 전달만 해줄 뿐, 결제에는, 지급에는 뭐 의무가 없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결제 방식이에요. 이 정도만 일단은 체크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넘어와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입부에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이 결제 방식마다 환어음의 개념이 곳곳이 좀 녹아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긴 해요. 자, 그랬을 때 이 신용장 거래 발행인은 수익자를 말한다고 했는데, 수익자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수출자라고 얘기를 했죠. 즉 수출자인 이유는 뭐다? 당연히 물품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채권자다라고 해서 이 채권자인 수익자가 발행인이 된다라는 거고, 근데 지급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정의를 보시게 되면 지급인은 환어음의 금액을 만개 이래 지급을 위탁받은 채무자를 말한다라고 해서, 쉽게 말하자면 환어음에 적혀진 그 금액을 실질적으로 진짜 지급해야 될 당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신용장 거래의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은행의 개입이 들어가는 결제 방식이라고 했죠. 다만 추심과는 다르게 은행이 지급 보증, 이 결제에 대한 지급 보증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급인이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개설은행, 그리고 지정은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개설은행이 지정은행이 뭐냐라고 한다는 거는 약간 그냥 접어주시고 일단은 지급인이 은행이다라는 것만 체크하신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로는 추심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매수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추심거래에도 결과론적으로는 은행이 개입은 되지만 은행이 뭐다?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다. 즉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을 하지 않는다. 즉 서류만 핸들링 한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누가 줘야 되냐? 매수인, 수입자가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심거래에서는 환어음이 사용된다면은 이 지급인은 누구냐? 이 매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수취인이 되는 건데, 이 수취인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실질적으로 환어음을 가지고 있는 수취자는 당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환어음의 발행 형식에 따라서 수취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지시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소지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수취인으로 표현을 하니까 수취인, 즉 환어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 환어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금액을 지급받을 자예요. 어떤 금액? 환어음에 적혀져 있는 그 금액을 지급받을 자로서 첫 번째, 발행인. 왜 발행인이죠? 당연히 채권자니까. 그래서 발행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인 또는 발행인이 지정한 제3자가 되겠죠. 그래서 발행인 또는 지정한 제3자가 이제 수취인이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더불어 지금 여기서 별표가 좀 많이 있죠. 이런 내용을 좀 많이 봐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솔직히 이 영어도 좀 많이 받는다 생각을 해요. 이 영어가 지금 당장은 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무역 영어로 넘어가게 되면은 드로우라고 하고 드롭이라고 하고 페이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실 때마다 항상 암기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면은 무역 영어도 함께 공부하시는 거니까 이걸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환어음의 종류에 대한 내용인 건데, 환어음의 종류는 사실상 이 상업서류 수반에 따른 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파트만 출제가 되고 나머지 파트는 사실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를 가져갔을 텐데 화환어음과 무화환어음이에요. 이제 화환어음은 다른 상업서류와 함께 발행되는 환어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무화환어음은 상업서류에 첨부 없이 환어음만 발행되는 어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환어음 자체는 맨 처음에 도입부에 말씀드린 게 그거죠. 화물과 함께 어음을 발행을 해서 야 너가 이 어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화물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했죠. 즉 이 화물을 뜻하는 게 사실 선적서류예요. 나중에 또 운송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선적을 하게 되면은 이 화물에 대한 권리로서 이 서류를 내주게 되는데, 왜냐면은 내가 너네 확실히 적재했어, 뭐 항공이나 선방에 적재했어라고 서류를 주거든요. 이 선적 서류가 함께 발행돼야 이 화한어음이라고 하는 거고, 단순히 그냥 환어만 발행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무화한어음이라고 해요. 사실 무화환어음이라고 한다면은 뭐 아무 화물이랑 가는 게 아니니까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화환어음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수수료나 뭐 예를 들면은 운임을 청구할 때 단독적으로 그냥 쓰이는 어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실질적으로 결제 방식에 사용되는 대금 결제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환어음은 이 화한어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여기도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무화한어음인데 클린이라는 그 점과, 그리고 화한어음은 다큐멘터리 빌 오브 익스체인지라는 점을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쉽게 넘어갈 텐데, 이 내국환어음과 외국환어음은 쉽게 말해서 그냥 동일한 국가, 그리고 지급지가 서로 다른 국가인 것, 이렇게만 쉽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